오늘 검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코스피가 오늘만 4% 가까이 빠지면서 3,800선대로 내려앉았는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사흘 만에 4,000대를 탈환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무너진 겁니다. GeForce and Korea grew up together. It all started here in Korea. I understand there are many NVIDIA investors in the audience. Is that right? Wow, I'm looking at a whole lot of very rich peopl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love you guys. Thank you. I love you! Thank you. 어제 뉴욕 증시 장 초반만 해도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동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각종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자, 지금 젠슨 황이 지구를 들고 있죠. 이 세상을 지금 떠받치고 있다,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무너지는 세계 증시를 엔비디아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패러디한 거죠. 엔비디아가 승리했다. 이건 슈퍼맨 옷을 입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 또 지구를 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정욱진 변호사님, 엔비디아 땡큐, 젠슨 황 땡큐, 이게 반나절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막 오르는 게, 그다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서 환율이 오르는 경우는 경제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상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 최근에 있었단 말이죠. 그 이재명 정권 들어온 다음에 주가가 거의 뭐 한 1,500%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이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예.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은 등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따라가거나 그 무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0만 전자가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빠졌고요. 우리 코스피를 또 이끄는 이 두 대장주가 이렇게 꺾인 건 결국 AI 거품론이 다시 지금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AI 업체들이 쓰고 있는데 수익이 그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만 하고 돈이 안 되는데 버틸 수가 있겠느냐, 어딘가에서는 무너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위 이제 AI 고점론이죠. 그러니까 투자와 수익의 괴리에 주목한 그런 사실은 경계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논의가 쭉 이어져 오는 중에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고점론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거 봐, 고점이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고, 아니야 끄떡없어라는 분들도 거 봐, 실적이 증명하잖아,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거짓말 좀 못하자면 세계적인 이벤트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한 겁니다. 성층 부회장님, 만약에 우리 증시도 이런 하락장으로 돌입한 게 맞다면 정말 큰일인 게, 이 통계를 좀 같이 보시죠. 신용거래 융자 잔고,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10월 30일, 11월 7일, 11월 19일까지 매번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지금 B2예요, B2. 그런데 앞서서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이란 분이 B2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 일종이라는 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지금 코스피 불장 분위기 속에서 너도나도 빚을 내서 좀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은 우려를 표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빚을 내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최근 2030 세대 빚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사실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3금융권을 통해서 빚을 내는 2030 세대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본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한 것이 이런
이익으로 수익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그들은 더 큰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것은 맞다. 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진정을 하고 본인이 역량 속에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오늘 3,900선이 붕괴한 것을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냐라고 보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조정장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네. 본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에 반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이 금리를 0.25% 낮추긴 했습니다만 다음 달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금리 인하도 없을 것 같고 이 지금 정부의 이 셧다운 문제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AI 거품론 논쟁은 또 계속해서 또 활활 타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장주들이 아무래도 주춤주춤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조정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네. 아무튼 지금 파란불이 켜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전 투자자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코스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면서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도 투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